영광스러운 자리에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더민주연합 혁신의 대변인 박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는데요. 네, 평일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박찬대 후보자님 만나기로 가져오신 분이 이 열기로 정말 함께를 가져가시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간담회는 시간 관계상 약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약 30여 분간 후보자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진행한 뒤에 마지막에 기념 촬영을 하는 순서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시간 관계상 내빈 소개는 오늘 참석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 소개 올리겠습니다. 강한 민주당, 이재명의 필승카드, 정부 성공 필승 대표, 비태혁명 완수하고 국민주권시대 열어가, 알찬대, 강찬대, 박찬대, 박찬대, 박찬대. 네, 먼저 첫 번째 수로 저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시자 우리 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이신 송준호 위원장님의 환영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박찬대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된 우리 김병남 당대표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우리 당원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잘 기담아 들어서 그것이 이후에 당대표가 되면 당원들에게 그것을 녹여내고 그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찬대 대표님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주권 정당으로서 제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이끌 박찬대 당대표 후보자님의 결의에 찬 말씀을 지금 이만희 시기는 반대로 다시 소개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이끌 박찬대 당대표 후보자님의 결의에 찬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먹고 있을 때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먹고 있으니까. 네, 오늘 정말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6월 13일 날 대선을 마치고 열흘 만에 원내대표를 그만두면서 우리 의총에서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을 때 뭐라고 새해를 이야기했냐면 살아서 일기를 마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게 보인다 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진짜 힘드셨죠? 네. 저도 5월 3일 날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12월 3일 날 불법 비상계엄이 터질 때까지 이 부도하고 무대책이고 무능력했던 윤석열 정권을 저지하고 그 폭주기관차를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개혁법안, 민생법안, 검사 탄핵, 그리고 그들의 비리를 밝혀낼 특검법안을 계속적으로 낼 수 있었는데요. 과거의 정치적 문법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국민의 눈높이하고 맞추다 보니까 국민이 우리 민주당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제발 따박따박이라는 말 좀 하지 말아요. 따박따박 하겠다. 저기 마무리에 가면 죽상 조봉암 선생 묘지가 있어요. 그 앞에 가면 큰 묘비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돈이 있어서 독립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광복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냐면 그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에 대해서 우리가 압승을 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 폭정과 민주주의 침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과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이 3년 뒤에 내려올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어떤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고 정권을 연장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어떤 증거도 없지만 우리 꽃이 피는 것을 보면 봄이 온 줄 알지 않습니까? 눈 내리는 것을 보면 겨울이 온 것을 아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보았을 때 어떤 극단적인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그리고 민생경제와 그리고 한반도의 안보까지 내팽개친 그들을 그대로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따박따박 싸워나왔던 것 같습니다. 5월 3일날 원내대표가 되고 12월 3일날 비상계엄이 터질 때 이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검찰의 모든 총가를 이재명 우리 대통령님 목을 겨냥하지 않습니까? 제가 검찰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장으로 취임을 해서 신문 기사를 통해서 얼마나 압수수색을 했는지 살펴보니까 내가 센 것만 376번이네요. 보신 것도 많았겠죠? 깨 같은 것도 많았겠죠? 400번 아니면 500번 이상의 압수수색을 했을 거고요. 이재명을 초토화시키고 그 주변을 섬멸하고 그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이 괴롭혀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슴 아픈 일들도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목숨을 걸고 우리의 깃발이 이재명을 지켜내지 않았습니까? 이재명은 또 23일간의 단식 투쟁을 했죠. 또 우리 당내에서 가슴 아픈 결정으로 체포영장이 가결됨으로 인해서 구속의 위기도 있었는데 넘겼죠. 그리고 가족도 식모한 터에서 목에 칼을 맞는 그런 테러가 벌어졌는데도 하늘도 가서 살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을 해도 밟아도 밟아도 끊임없이 살아나고 있는 이재명과 우리 민주당, 그리고 국민들의 그 의지, 그리고 그들은 급기야 총칼을 들고 군대를 앞세워서 대한민국을 45년 만에 군합발 아래로 들여오었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온몸으로 강박세를 나가내고 또 여성들은 온몸을 던져서 총칼 앞에서 다투고, 그래서 우리가 2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제2, 제3의 계엄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국회의 문이 11개가 있는데 그 당장과 모든 문을 젊은이들이 월동 준비 하나 하지 않고 신문지 하나 대판 깔고 계엄을 지켜내겠다고 했던 그 정성들이 모여서 저는 시급하게 12월 7일날 탄핵안을 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들어오지 않았죠. 108명의 국힘당 의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국민들과 함께 호명했지만 그들은 들어오지 않아서 탄핵 소추하는 의견이 불성립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은 포기하지 않고 100만 명을 넘어서 200만 명에 달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노력으로 진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장면만 생각하면 소름도 돋고 늙습니다. 그들은 결국 국민의 주권자 국민의 그 진군과 압박 때문에 쫄았죠. 그래서 국회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분별시킬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비밀 투표였기 때문에 12명의 그 가족으로 결국 탄핵안이 통과했습니다. 기적이죠. 우리가 계엄을 해제한 것도 탄핵 가결안을 통과시킨 것도 무슨 전략이 있었냐?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8표, 10표 확보했냐? 안 했습니다. 아까 조봉암 이야기처럼 이게 옳은 일이고 국민만 믿었기 때문에 탄핵안을 보낼 수 있었고 주변의 핍박과 걱정과 만류가 있었지만 반드시 해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아닙니까? 재판관이 6명밖에 없었죠. 만장일치로 돼야 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세운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덕수를 압박했죠. 빨리 헌법재판관 3명을 더 세우라고 몇 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덕수는 세우지 않았고 많은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내란 속에 윤석열을 파면하기 위해서 한덕수도 탄핵안을 올려서 가결시켰습니다. 마흔이 어른 그렇지만 헌법재판관으로 끝까지 임명되지 못했죠. 결국은 많은 중동들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9대0이 될 것을 8대0으로 7대1로 마침내 4월 18일까지 5대3으로 그렇기는 그때 다시 국민과 함께 일대 결단을 내리게 되었고 4월 1일까지 최상목 한덕수가 마문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최후의 수단을 쓰겠다. 국민과 함께 선전포고를 하고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던 4월 1일 마지막 오전 11시에 4월 4일날 탄핵 심판일이 선고가 되면서 4월 4일날 드디어 대통령이 파면되는 그런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희대의 판결을 통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우리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서 파기환송했었죠. 단 2번의 실기로 수만 페이지의 법정 서류를 다 확인을 했는지.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도 좌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재판 일정이 5월 15일에서 6월 18일 날로 연기되고 총력의 힘을 다해가지고 대선을 치렀고 마침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그리고 국민 주권 정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남아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대선 보시면 아시겠지만 41%나 가져갔습니다. 불법 계약으로 우리 국민들의 피를 희생을 계획했던 그들이 마지막에 후보를 바꿔치는 우스운 해프닝이 벌어졌는데도 41%를 가져갔고 표를 합치면 우리보다 더 많다. 그래서 하늘이 기적같이 줬던 이 기회를 우리가 반드시 민주주의를 소화하고 민생을 회복하고 다시 멈췄던 경제를 성장시키며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날 이재명 정부 국민 주권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정대가 원팀이 돼서 하나가 돼서 그 성공에 총력을 다해서 뒷받침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새로 뽑을 당대표 1년의 잔여 임기는 그 이후의 2년보다 아니면 어쩌면 그 뒤의 2년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지 않습니까? 저는 22년 10월 1일부터 첫 번째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의 소속 대변인으로 같이 활동했습니다. 아깝게 사퇴하고 난 이후에 인천 계양에서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에 도전할 때는 비서실장을 했고요. 그리고 8월 28일 전당대회 때는 최고위원으로 하셨습니다. 연임에 도전하실 때는 다시 원내대표로서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았고요. 두 번째 당대표가 되었을 때는 원내대표로서 당내 톡으로 같이 일을 했습니다. 대응을 막아내고 대통령을 파면시켜서 일어나고 있는 두 번째 대선 후보일 때는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오랜 동안 한몸으로 때로는 선배로 동지로 때로는 투톱으로 일했던 제가 남아있는 자녀임기 1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국민 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다시는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고 흔들린 민생과 경제가 회복되고 성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거침없이 나서야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정말 깊은 고민 끝에 전에는 정치인들이 결단하고 내가 해야겠다 마음먹고 했다면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우리 당의 주인 당원들 우리나라의 주인 국민들이 요청하고 그거에 대한 깊은 고민 끝에 응답하는 것이 이제는 정치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닌가. 우리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한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경남의 지지자와 주인이신 당원들, 여러분이 하는 그 정치, 여러분이 주권자가 돼서 하는 그 정치에 저는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일꾼이 이재명이 성공하는데 보태고 싶습니다. 날아오는 화살 하나라도 대신 맞고 싶었던 그 심정으로 조금이라도 일을 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국민을 통합시킬 때 저는 유능한 개혁을 통해서 완전한 대란을 종식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하는 일을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법률로 예산으로 정책으로 함께 함께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입법부가 어떻게 행정부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우리가